안녕하세요. 리치맨 이주신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김선생, 김동수 과장입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상가 창업인데요. 네. 요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상가를 창업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네.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상가 창업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가 창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 사업계획서요? 네. 상가 창업에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럼요. 사업계획서가 꼭 필요하고요. 창업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는 이 영상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템 선정 및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템 선정 및 시장 조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아이템 선정 및 시장 조사에는 시장성, 창의성, 경제성, 대상 고객층,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막연하죠. 네, 이렇게만 들어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시장성부터 설명드리면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창의성은 선택한 아이템이 고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성은 아이템을 구매하고 운영하기 위한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 매출 등을 고려해 경제성을 분석해야 하고 아이템에 대한 고객층을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상 고객층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쟁력은 내 아이템이 다른 곳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나 금액, 차별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벌써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템 선정 및 네. 시장 조사를 마친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상가 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 자리를 알아본다. 그러면은 아이템 선정 및 네. 시장 조사를 마친 후에 네네. 상가 자리를 알아보는 건가요? 네네. 그럼 화면에 보니까 지금 상권이 4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이제 왜 이렇게 나눴냐면 상권마다 임대료, 점포 크기,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권마다 어울리는 업종이 다르게 형성이 돼서 제가 4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아파트 상권입니다. 아파트 상권은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타겟층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업종 사진을 좀 갖다 놔봤어요. 그래서 처음 밀키트,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학원, 과일 가게, 헬스장, 그리고 고깃집, 가족 단위로 나와서 한 번쯤 식사할 수 있게 이런 음식점이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또 가족 단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뭐 시장에 안 가면 과일을 못 사잖아요. 맞아요. 좀 간단하게 이제 앞에서 살 수 있는 과일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스터디 카페도 이렇게 뭐 많이 차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대학가 상권입니다. 대학가 상권은 젊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노는 걸 한창 좋아하는 나이만큼 술집이나 PC방이 많고 그 종류 또한 상당히 다양하게 입점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무인 프린터샵도 생기는 추세인데 공부하시는 대학생인 만큼 과제를 프린트하거나 스캔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무인샵도 입점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6가지 정도 넣어놨는데요. 술집, 노래방, PC방, 그리고 스터디 카페도 괜찮고요. 책을 구매해야 되니까 서점도 있으면 좋겠고요. 무인 프린터샵은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술집, PC방, 네. 뭐 당구장, 노래방 이런 거는 좀 제가 대학생활 할 때도 좀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네네. 여전한 것 같고 좀 참신한 것 같은 경우는 네. 무인 프린트샵. 네. 예, 이건 좀 참신하네요. 네. 집에 이제 자취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은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린터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기면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도 실제로 프린트하기가 힘들어서 네. 보통 PC방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빠르게 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강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중심 상권입니다. 메인 중심 상권은 모든 연령층이 다 있고 찾아오기 때문에 무슨 업종이 들어가도 좋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유흥 쪽이 많고 소규모 상가들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입점하기가 어려워요. 보시면은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업종들이죠. 예, 일단은 중심 상권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네. 좀 매출이 잘 나오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많이 입점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다음은 주거밀집 지역 상권인데요. 주거밀집 지역 상권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라서 소규모 상가들이 입점하기가 좋아요. 대부분 배달음식점, 네일샵, 피부샵, 무인샵 등이 입점해 있고 직원을 안 두고 혼자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많이들 진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거 밀집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네. 직원 없이 사장님이 이제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입점된다. 네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선생님,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마케팅은 상가를 구하고 오픈을 할 시점에서 네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미리 계획이 필요한가요? 네, 맞아요. 아이템에 맞는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야 하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의미에 따라 컨셉도 맞춰지고 매장 이름은 한번 정하면 계속 쭉 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제일 신중하게 정하셔야 되고요. 한번 예시로 자료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거는 이천에 있는 아누반이라는 카페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한 것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 브랜드 상징 요소 벌써 정해져 있죠.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카페가 아누반인데 네네. 여기에 상징 요소는 반석이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좀 카페가 돌을 주제로 한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이렇게 그리고 보면. 내부 인테리어도 네. 뭔가 큰 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기 넓고 네네. 평평한 큰 돌. 가시면은 테이블이 다 널찍널찍해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평평하게. 좋습니다. 네. 이름에 정해져 있는 정의, 그러니까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데요. 보면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은 무겁다, 반석은 조용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누반이랑 카페 이름에 네. 의미를 좀 부여를 해놓은 거네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상가를 창업할 때 내 상호에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상가의 이름을 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런 뜻에 담긴 이름이었지 네. 하면서 좀 더 각인이 되고 좀 더 찾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김동수는 상가 선생님이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느낌인 닉네임 느낌,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 네네. 이름에 의미까지 담겨라. 아, 이런 뜻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브랜드 상징 요소라고 써 있는데 아누바는 조용한 존재감을 갖습니다. 뭐 경험과 기억은 묵직하게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아누바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평평한 너럭바위 위에 느낄 수 있는 온전한 쉼의 경험을 전달합니다. 쉼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브랜드 키워드를 보면 정확한, 확실한, 묵직한, 차분한, 편안한, 쉬운 쉼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로고나 심볼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명함이나 간판 디자인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나 심볼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할지, 어떤 의미를 담을지 그것도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창업했는데 보면은 요즘에 이제 간판 디자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플하고 이쁜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로고나 심볼들이 창업하시는데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어디 간판 보면 저기 간판 이쁘지 않아? 한번 네. 가볼래? 이런 것도 일단 있잖아요. 간판이 이쁘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궁금증 유발이 돼서 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브랜드 색상은 3가지 정도로 정해서 컨셉을 잡고 가는데요. 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상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색상은 어떤 결로 할지 최대한 비슷하고 어울리는 색상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상가를 창업을 할 때 네. 색상까지도 미리 좀 정해놔야 된다. 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네. 이런 거가 통일이 되면 좀 더 보기가 좋아요. 이런 색상이 결과적으로 간판 디자인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이제 색상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지나 이제 컵 홀더 같은 것도 어떻게 어떤 종류를 사용할지 그리고 계속 통일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다 정해놔야 됩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건 뭘로 쓰지 저건 뭘로 쓰지 어디서 떼오지 이런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실제로 내가 창업 시기가 다가올 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선정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좁아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네. 많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데서 찾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제 막 정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미리 고민하고 선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폰트, 글씨체도 정하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여기는 이제 좀 엄청나게 큰 대형 카페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다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해서 나쁠 건 없다. 네. 여기는 정리가 잘 돼 있는 카페구나. 내가 창업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중구난방인 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네. 지금 명함이랑 쇼핑백 그리고 종이컵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네요. 네. 이렇게 예시로. 색상, 폰트 결국 하나로 딱 맞춰지니까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네, 좋습니다. SWO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약자인데요.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엇이 강점인지, 내가 약한 점이 뭔지, 유리한 기회를 어떻게 만들지, 불리한 위협이 뭔지 미리미리 알아야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도 살리면서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네.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네.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인테리어인데요.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태까지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는 업체 선정을 하고 시공 기한, 견적서를 받아봐야 하는데 한두 군데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를 받아보고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그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인테리어를 하면 좀 바꾸기가 힘들어요.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구상을 해놔야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 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개인 사업자는 미리 구상을 해서 바로바로 견적서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내가 셀프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체 선정을 최대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를 조금 뭐 의뢰하는 거를 봤는데 네네. 실제로 내가 원하는 컨셉을 좀 사진을 모아가면 좀 수월하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도 있네요. 미리 조사를 해서 나는 이런 컨셉으로 좀 하고 싶다. 이래야지 그 인테리어 업체나 이런 쪽에서 그 방향으로 이제 좀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전후 사진과 한번 예시 보겠습니다. 왼쪽이 인테리어 전이고요. 오른쪽이 인테리어 후인데 되게 허름하고 잘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인테리어 하면 이렇게 깔끔해질 수 있다라는 예시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서 가져왔는데 요즘 노출 콘크리트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천장 마감을 다 노출로 하고 좀 유리문으로 해서 개방감 있게 탁 트인 느낌을 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 큰 봉 있잖아요. 네. 저게 기존에 있던 거래요. 저거를 살려서 주변 환경을 만든 건데 밖에서 날씨 좋을 때 커피 마실 때 좀 감성도 있고 그리고 포토존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카페 같은 경우는 포토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이 조명과 있는 그 구조물로 해서 굉장히 인테리어를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직원 모집입니다. 직원 모집은 그냥 뭐 직원 채용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직원 모집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돼요? 아유, 잡아야죠. 네. 그냥 뽑아도 되지만 뭐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필요 직원 인원 계획도 짜야 하고 근무 시간과 요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채용 시에 어떤 걸 고려할 거고 근로계약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놔야 나중에 불필요하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 창업이 돈 들여서 가게만 오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직원을 뽑아서 교육하는 것까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재정 준비가 필요한가요? 보통 자기 자본에 맞춰서 창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재정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기 자본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내 자본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얼만큼 받아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또 투자자 모집이나 창업 대출, 지원금, 주류 대출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요. 창업 대출에는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맞는 좋은 대출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 자본, 투자자 모집, 창업 대출, 뭐 지원금, 주류 대출. 근데 여기서 좀 투자자 모집은 좀 생소하네요. 내가게를 차리는데 네. 투자자를 받아서 모집을 한다? 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생소하네요. 자기 자본금이 없지만 나의 아이템이 좋다면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은 내가 하고 네, 이제 투자 이익금을 주는 형식으로 재정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할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는 간단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방사